그래서 이제 이진 트리와 관련된 연산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반 이진 트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연산은 순회입니다. 이 트리를 순회한다는 것은 이 트리에 속하는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해서 이 노드들의 데이터를 이 모든 노드들의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의 모든 노드들을 디스플레이하고 싶다, 출력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순회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 순회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이진 트리와 관련된 연산으로 트리의 전체 노드 수를 구하는 건, 그리고 높이를 계산하는 법들을 이렇게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트리는 재귀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들을 재귀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재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회입니다. 선형 자료 구조들과 달리 선형 자료 구조들은 이 노드들을 차례로 이렇게 순서에 맞게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이 선형 구조들과 달리 트리에서는 이 노드의 순서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순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이러한 순서로 방문을 하고 얘는 이러한 순서로 방문을 하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순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규칙성 있는 순회의 방법으로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순회 방법으로 있습니다. 이 전위, 중위, 후위는 루트 노드를 방문하는 것을 앞에서 하느냐, 중간에서 하느냐, 마지막에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진 트리를 크게 루트 노드, 그리고 왼쪽 서브 트리, 그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로 나누고 각각 V, L, R로 표현을 하면은 이 모든 이 순회 방법에서 왼쪽 서브 트리는 이 오른쪽 서브 트리보다 먼저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루트 노드는 각 방법에서 전에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므로 이 세 부분을 방문하는 순서가 전위는 이 루트 노드부터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로 가게 되고, 이 중위는 이 왼쪽 서브 트리부터 그리고 그 중간에 루트 노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트리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리고 후위 순회는 먼저 다른 서브 트리들 왼쪽, 오른쪽 서브 트리를 방문한 후에 마지막에 루트 노드를 방문하는 이러한 순서로 각각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 트리들을 방문할 때, 이 서브 트리들을 방문을 할 때에도 동일한 순회 방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위 순회로 이진 트리를 순회한다고 하면은 루트 노드를 방문하고 이 왼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 방식으로 순회하고,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오른쪽 서브 트리를 전위 순회 방식으로 또 순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다음과 같은 재귀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진 트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때, 이 트리를 전위 방식으로 순회하는 거는 먼저 V, 노드, 이 루트 노드를 방문을 하고, 두 번째로 이 왼쪽에 있는 서브 트리를 똑같이 전위 방식으로 순회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서브 트리를 전위 방식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위 함수는 이 함수 내부에 같은 전위 함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러한 제귀의 알고리즘의 형태로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우리가 각 노드의 값을 출력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 순회 함수, 이 전위를 이제 프리오더라고 영어로 부르기 때문에 이 프리오더 함수를 정의를 해보면은 먼저 이 이진트리가 베이스 케이스가 무엇이었죠? 공집합인 경우였죠. 공집합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루트 노드를 프린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같은 함수, 이 프리오더 함수를 이제 왼쪽 서브트리에 대해서 전위 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에다가 똑같은 전위 함수를 호출해 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되게 복잡한 만약에 전위 순회라고 하면은 만약에 트리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경우에 1, 2, 3, 4, 5, 6, 7로 나타내져 있는 경우에 이 전위 순회는 이 첫 번째 루트 노드를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브 트리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안에서 왼쪽, 오른쪽 4, 5를 본 다음에 이제 왼쪽 서브트리를 봤으니 오른쪽 서브트리를 봐야 하는데 이 서브트리에서도 루트 노드가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로 나타내지는 이런 형태로 얘가 전위 순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게 우리가 얘의 순서를 보려고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연산을 우리가 제귀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위 순회는 이 루트 노드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조화된 문서 출력, HTML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조화되어서 나타나져 있죠. 이런 경우에 문서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이 노드의 레벨을 계산하는 경우, 노드의 레벨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 루트 노드에 있는 레벨을 1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드들을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 전체 노드의 각각의 노드의 레벨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런 전위 순회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 전위 순회 방법을 다 봤으니까 이제 중위 순회 방법을 또 다음에 봐야겠죠? 근데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대로 응용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트리를 중위 순회로 순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레프트에 있는 서브 트리를 중위로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V 노드를 방문을 하는 거죠. 루트 노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오른쪽에 있는 서브 트리를 중위 순회 방법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위 순회 방법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전위 순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중위 순회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하는 코드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위 순회를 영어로 in order, traversal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in order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in order
중위 순회는 이 해당 노드의 레프트 부분, 왼쪽 서브트리에서 중위 순회 방법을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 노드의 데이터를 프린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노드의 오른쪽 노드에 붙어 있는 서브트리를 중위 순회 방법을 이용해서 순회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밑에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루트 노드는 중간에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연산을 하는 이런 방법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볼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보면서 이진 탐색 트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예시로 이제 마지막으로 후위 순회를 보겠죠. 후위 순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트 노드를 방문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그 전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한 다음에 루트 노드를 마지막에 방문하는 것이 후위 순회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후위 순회를 정의를 해보면 이 후위 순회는 왼쪽 서브트리를 후위 순회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후위 순회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V 노드를 방문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출력하는 함수를 이제 후위 순회를 통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 함수는 어떤 노드의 왼쪽 서브트리를 후위 순회하고 오른쪽 노드를 후위 순회하고 그 다음에 해당 노드를 프린트하는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후위 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 용량을 계산하는 예시와 같은 데에 사용이 많이 된다고 써 있는데요. 이 폴더 용량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안에 있는 폴더들의 용량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들의 합을 구해서 전체 폴더 용량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 아래에 있는 것부터 처리를 먼저 해줘서 그것을 통해서 위에 있는 것들 전체를 계산을 하는, 처리를 하는 이러한 경우에 이런 후위 순회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그냥 모든 노드를 그냥 방문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이 전위를 사용하든 중위를 사용하든 후위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어떤 노드를 먼저 처리하면 더 좋은 경우에 따라서 좋은 경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은 그거에 맞게 해당 문제의 성질에 맞게 전위, 중위, 후위, 순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순회 방법에 따라서 노드 방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 트리 이러한 구조에 여기서 나타난 이러한 구조의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전위 순회의 경우 이 루트 노드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다음에 있는 서브트리들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루트를 보고 얘의 왼쪽 서브트리를 이렇게 보고 루트를 보고 왼쪽 서브트리를 보고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보고 얘의 왼쪽 서브트리를 보는 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보는 것으로 이 전체 서브트리가 한번 다 보게 되었죠. 다 방문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서브트리를 볼 때 루트를 보고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위 순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트리에 왼쪽 서브트리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트리에서도 이제 왼쪽 서브트리부터 보는 거죠. 또 이 서브트리에서도 왼쪽 서브트리부터 보고 그 다음에 현재 노드,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보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를 다 봤으니까 현재 노드를 보고 오른쪽 서브트리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왼쪽 서브트리를 다 보고 나면은
다음에 현재 노드를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위 순회가 구현이 되고요. 후위 순회의 경우에 이 왼쪽 서브트리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를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현재 노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서브트리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 보고 현재 노드를 봅니다. 이 왼쪽 서브트리를 볼 때에도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현재 노드를 보죠. 이런 형태로 1, 2, 3, 4, 5 그 다음에 오른쪽 트리를 볼 때 6, 그 다음에 여기서 7, 8, 9, 그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 또 마지막에 루트 이런 식으로 후위 순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위 순회와 중위 순회 그리고 후위 순회를 우리가 제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제기 알고리즘을 통해서 순회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 외에 순회를 하는 방법으로 제기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그래프라고 하는 또 다른 자료 구조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깊이 우선 탐색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서 노드들을 순회하는 경우에는 스택을 활용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레벨들이 있을 때 이 레벨에 옆으로 가는 것부터 보는 경우 이런 걸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Q를 활용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의 경우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먼저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주교재의 스택 부분과 Q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너비 우선 탐색은 또 이 이진 트리의 레벨 순회라고 불리는 284쪽에 나와 있는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순회를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이진 트리의 연산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노드의 개수와 그리고 리프 노드의 수를 구하는 그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것들도 다 제기 구조, 제기 알고리즘으로 짤 수가 있다고 했죠. 먼저 노드의 개수를 보고자 합니다. 노드의 개수를 볼 때 이 트리는 이렇게 루트 노드가 있고 왼쪽,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루어진 제기 구조를 갖는다고 했죠. 이 트리 전체의 노드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여기 루트 노드는 노드가 한 개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 더하기 이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리의 노드의 개수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구하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그냥 f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ft는 어떻게 구현되냐면 이 루트 노드에 있는 거 한 개, 그리고 이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를 구하는 거,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거는 리커시브한 케이스고요. 또 얘의 베이스 케이스를 구해주자면 이 트리의 베이스 케이스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죠. 그래서 트리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요. 이 베이스 케이스인 이 주어진 노드가 아무것도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주어진 트리가 공집합인 경우에 넌을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1 플러스 그리고 1 플러스 1에다가 왼쪽 서브트리의 노드의 개수, 오른쪽 서브트리의 노드의 개수를 더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제 리프 노드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리프 노드의 개수. 전체 트리, 이 노드, 이 트리의, 이 이진 트리의 리프 노드의 개수는, 이 루트 노드는 리프 노드가 아니니까요. 이 왼쪽 서브 트리에 있는 리프 노드의 개수 더하기 오른쪽 서브 트리에 있는 리프 노드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프 노드의 수를 구하는 함수를 g라고 하면은 gt는 왼쪽 서브트리의 리프 노드의 개수를 구하고 오른쪽 서브트리의 리프 노드의 개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베이스 케이스를 잘 계산을 해줘야 할 텐데요. 베이스 케이스는 이 트리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당연히 리프 노드의 개수도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단말 노드가 0을 리턴을 해주어야 하고요. 이 서브 트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서브 트리가 없고 노드가 한 개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 루트 노드가 리프 노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1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베이스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리커시브 케이스를 더해서 이 리프 노드의 수를 구하는 이 연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리의 높이를 구하는 이런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의 높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가 다음과 같이 루트 노드랑 서브 트리가 있을 때 이거의 각각의 높이를 구해서 더하는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어떤 식으로 더해지냐면, 어떤 식으로 이 높이가 구해지냐면 여기에 있는 높이와 여기에 있는 높이 중에서 큰 높이에다가 이 레벨, 이 루트 노드의 이 높이 하나를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경우, 이 전체 트리의 왼쪽 서브 트리의 높이는 3이지만 오른쪽 서브 트리의 높이는 1이죠. 그래서 이 큰 높이를 가지는 이 높이 3을 기준으로 여기서 루트 노드 부분에 있는 레벨 하나를 더해서 전체 4의 높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높이를 갖는 서브트리는 그냥 무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서브트리들의 높이를 먼저 구해주고 그 서브트리의 높이를 비교한 다음에 더 큰 높이를 갖는 값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하는 함수를 여기서도 f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전체 트리의 높이를 구하는 함수는 먼저 각각의 서브 트리의 높이를 구해주고요. 얘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찾아보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더 큰 값을 갖는 거를 맥스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것의 맥스 값을 우리가 어떤 한 밸류, 예를 들어서 h라고 저장을 하고 이 h 값에다가 이 우리의 루트 노드를 생각을 해 주어서 여기다가 1을 더한 값을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리커시브 케이스가 되겠고요. 베이스 케이스를 생각을 해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노드들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0을 반환해주면은 그것이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가 한 개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 서브트리들을 구했을 때 이 부분들이 0이 돼서 얘도 0이 되고 얘가 0 플러스 1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노드가 한 개 있는 경우는 따로 베이스 케이스로 생각을 해주지 않아도 이 부분만 생각을 하고 이 리커시브 케이스 이 부분만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가 전체 트리의 높이를 구하는 이 함수 f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썬으로 구현된 이 예제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베이스 케이스를 구현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리커시브 케이스를 구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진 트리와 관련된 연산을 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이 트리를 그 다음에는 이 트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 트리에서 배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